지연아, 괜찮은 거니?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65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크니까. 언제든 멈출게. 민수는 어쩌죠?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 우리 둘만 생각하자. 정말로 될까요? 해보자. 지연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 반도 안 됐는데. 미안하다. 지연아. 아니에요. 적응할게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이제 멈출 수 없어요. 그래, 이미 늦었어. 그날 시아버지 댁 침실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민수가 싱가포르로 출장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3주간의 긴 출장이었어요.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사이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결혼 8년.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집을 떠날 때 안도감이 느껴지기 시작한 게 예전엔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신혼 때는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었고 부부관계는 석 달째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회사 일에만 몰두했고 저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도 없었어요.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커리어에 방해가 된다면서요. 35, 제 나이였습니다. 여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요가 강사로 일했습니다. 몸매 관리도 철저히 했고 남자들의 시선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전부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원했거든요. 강남구 타워 팰리스에서 전업주부로 사는 것. 그게 민수가 원하는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출장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시간 있으면 우리 집 좀 들러줄래? 아버지가 부탁할 게 있어서. 네, 아버님. 오늘 오후에 갈게요. 고맙다. 그럼 2시쯤 올래? 시아버지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습니다. 2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시는데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곤 했어요.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뵙기도 하고요. 시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셨습니다. 정년퇴직 후 혼자 지내시는데 자식은 민수 하나뿐이었어요. 오후 2시 시아버지 댁에 도착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서 와, 지연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운동복 차림이셨거든요.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전에 뵐 때보다 훨씬 날씬해 보이셨어요. 아니, 날씬하다기보다는 탄탄해 보이셨습니다. 어머, 아버님, 많이 빠지셨네요. 그래, 요즘 운동 좀 하거든.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65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팔 근육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티셔츠 너머로 탄탄한 가슴 근육도 보였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어요. 거실 한쪽에 홈 트레이닝 기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요가 매트, 덤벨 세트, 캐틀벨, 저항밴드, 심지어 접이식 벤치 프레스까지 웬만한 헬스장 부럽지 않은 장비였습니다. 아버님, 이거 다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한두 달 전부터 하나씩 샀지. 혼자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더라고. 시아버지가 물을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지연이한테 부탁하려고 했어. 혼자 운동하는데 자세가 맞는지 모르겠거든. 지연이가 요가 강사였다며? 운동 좀 알지? 제가 결혼 전에 요가 강사로 5년간 일했던 걸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요가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다 배웠었어요. 자격증도 여러 개 땄었고요. 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 고맙다. 아버지가 너무 나이 들어서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무슨 말씀을요. 건강하신데 뭐가 부담이에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홈트레이닝 코치가 됐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시아버지 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집에서 혼자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첫 수업은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어요. 아버님, 먼저 몸을 풀어야 해요. 준비 운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 알았어. 시아버지는 제 지도를 잘 따라주셨습니다. 목 돌리기, 어깨 풀기, 팔 스트레칭, 허리 돌리기, 다리 스트레칭. 하나하나 정확하게 따라하셨어요. 와, 아버님 몸이 정말 유연하시네요. 65세 맞으세요? 젊었을 때 유도를 좀 했거든. 그래서 몸이 좀 괜찮은 편이야. 놀라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일반 노인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관절도 부드러웠고 근력도 상당했습니다. 스쿼트를 시켰더니 20개를 거뜬히 해내셨어요.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체력이 장난 아니신데요? 그래. 요즘 매일 운동하니까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 땀을 닦으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운동복 사이로 보이는 단단한 팔뚝,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65세의 몸이 아니었어요. 40대 남자라고 해도 믿을만 했습니다. 문득 남편이 떠올랐어요. 민수는 키가 170cm의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운동을 싫어해서 배만 나왔고 팔다리는 가늘었어요. 시아버지와는 정반대였죠. 시아버지는 키가 183cm나 되고 어깨도 넓었습니다. 지연아, 다음은 뭐 할까? 네.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볼까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시아버지인데 고개를 저었어요. 덤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두 컬, 3두 운동, 숄더 프레스. 시아버지는 10kg 덤벨도 가뿐히 들어 올리셨어요. 아버님, 근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처음 하시는 분 같지 않은데요?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좀 했거든. 그래도 자세가 맞는지 불안해서. 자세는 정확해요. 그런데 중량을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15kg로 해볼까? 시아버지가 15kg 덤벨을 들었습니다. 거뜬했어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1시간 정도 운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쿨다운 스트레칭을 했어요. 오늘 수고 많았어, 지연아. 덕분에 제대로 운동한 것 같아.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오랜만에 운동 지도하니까 재밌었어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올 수 있지? 물론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시아버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운동하는 모습, 땀 흘리는 모습, 웃는 모습. 왜 자꾸 생각이 나는 걸까요? 그냥 시아버지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 나 오늘 아버님 댁 다녀왔어. 운동 가르쳐 드리기로 했어.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응. 바쁘니까 나중에.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은 항상 이랬습니다. 관심도 없고 대화도 없고 우리 결혼 생활은 대체 뭘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시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아버지의 몸이 떠올랐어요. 탄탄한 근육, 넓은 어깨, 건강한 피부, 65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몸. 남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씨가 얼마나 큰 불길이 될지 그때는 몰랐어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댁을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이상하게 아침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무엇을 입어야 할까? 평소라면 편한 추리닝을 입었을 텐데 그날은 몸에 딱 맞는 레깅스와 스포츠 브라를 골랐습니다. 그 위에 얇은 티셔츠를 걸쳤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요가 강사 시절의 몸매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탄탄한 허벅지, 볼륨감 있는 엉덩이, 잘록한 허리, 적당한 가슴. 결혼 후에도 꾸준히 운동했던 덕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몸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요. 시아버지 댁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어서 와, 지연아. 기다렸어.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운동복 차림이셨어요. 민소매 운동복이었는데 팔뚝 근육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두껍고 탄탄한 팔이었어요. 오늘은 뭐 할까, 지연아? 저번에 상체 위주로 했으니까 오늘은 하체 운동해 볼까요? 좋아. 하체도 단련하고 싶었어. 스쿼트부터 시작했습니다. 맨몸 스쿼트를 20개씩 3세트 하셨어요. 숨도 차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 체력이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자세 좀 봐드릴게요. 뒤에 섰습니다. 시아버지가 스쿼트 자세를 취하셨어요. 무릎이 발끝을 약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시아버지 허리에 손을 댔습니다. 자세를 교정해 드리려고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웠어요. 등 근육이 너무나 단단했거든요. 손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탄탄한 근육.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완벽해요. 손을 떼었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어요. 런지, 레그 프레스, 카프 레이즈까지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운동을 거뜬히 해내셨어요. 하체 근육도 상체 못지않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물 좀 마실까? 네. 시아버지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셨어요.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는데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리는 땀방울. 목을 타고 내려가 쇄골로, 다시 가슴으로. 저도 모르게 시선이 따라갔어요. 지연아? 아, 네.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빨개졌는데. 아, 덥네요. 저도 물 좀. 허둥지둥 물을 마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3주째였습니다. 벌써 6번째 수업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고 있었습니다. 근육도 더 선명해지고 자세도 완벽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시아버지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벤치프레스를 하기로 했어요. 시아버지가 벤치에 누우셨습니다. 지연아, 보조 좀 해줘. 무거워서 혼자는 위험할 것 같아. 네, 아버님. 시아버지 머리 위에 섰습니다. 바벨을 잡고 있는 시아버지를 내려다봤어요.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운동 중이라 당연한 건데 왜인지 제 심장도 빨리 뛰었습니다. 하나, 둘, 셋. 시아버지가 바벨을 밀어 올리셨어요. 팔 근육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힘이 팔에 집중되는 게 보였어요. 남자다웠습니다. 열개를 하고 바벨을 내려놓으셨어요.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근데 지연아. 네. 오늘따라 내가 더 예뻐 보이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진짜야. 요가 강사할 때가 생각나. 시아버지가 벤치에서 일어나 앉으셨어요. 눈을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 눈빛이 전과 달랐어요. 뭔가 뜨거운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미안, 이상한 말 했나? 하지만 사실이야.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 샤워하고 올게.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욕실로 향하셨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아버지가 저를 예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를 볼 때 이상한 감정이 든다는 걸. 처음에는 그냥 건강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65세의 시아버지가 아니라 한 명의 매력적인 남자로. 안 돼, 이러면 안 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지인데, 남편의 아버지인데. 하지만 마음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시아버지는 다시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마치 아까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지연아, 오늘도 고마웠어. 차 한잔하고 갈래? 네, 좋아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녹차를 내주셨어요. 요즘 민수는 어때? 출장 잘 있나? 네, 바쁜 것 같아요. 연락이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그 친구 원래 일만 아는 스타일이야. 아버지 닮아서. 시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아버님도 일 때문에 바쁘셨어요? 응. 젊었을 때 회사에만 매달렸지.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한 게 많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아버님 사랑하신 거 알아요. 고맙다, 지연아. 근데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지연이는 행복해? 민수랑?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글쎄요. 솔직한 대답이 나왔어요. 그렇구나.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 너희 둘 사이가 안 좋아 보이더라. 명절 때 보면 대화도 별로 없고. 아버님이 다 아셨네요. 눈치챘지. 미안하다, 지연아.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책임이야. 민수한테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안 가르쳤어. 나도 아내한테 그랬고 아들도 그렇게 된 거지. 시아버지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아버님, 지연아, 너 아직 젊잖아. 35살이면 한창 나이야. 근데 민수는 널 제대로 안 봐주는 것 같아. 아버지가 봐도 안타까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조차 해주지 않는 말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지연아,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넌 충분히 좋은 여자야. 예쁘고 착하고 운동도 잘하고. 민수가 눈이 먼 거야. 손이 뜨거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버님, 미안,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저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을 마주봤어요. 시아버지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저, 집에 가볼게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 손을 놓으셨습니다. 아쉬웠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계속 손을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잡았던 손, 아직도 뜨거운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집에 왔어. 응? 오늘 어땠어? 바빴어. 나중에. 뚝 끊겼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이게 부부일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손을 잡던 순간, 눈을 마주치던 순간, 예쁘다고 했던 순간, 전부 생생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혼잣말을 했어요. 시아버지한테 마음이 가고 있는 건가?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방향으로. 수요일이 됐습니다. 다시 시아버지 댁을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차에 올랐어요. 제 마음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자, 박지연. 그냥 운동 가르쳐 드리러 온 거야. 어서 와, 지연아.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오늘은 나시의 반바지 차림이셨습니다. 팔뚝이 완전히 드러나 있었어요. 단단한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선명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상체 운동할까요? 좋지. 오늘은 강도를 좀 높여볼까? 괜찮으시겠어요? 당연하지. 요즘 컨디션 최고야. 시아버지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풀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문틀에 설치된 풀업바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몸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개, 2개, 3개. 거뜬했어요. 10개까지 해내셨습니다. 대박이에요, 아버님. 풀업 10개요. 하하, 이 정도는 해야지. 시아버지가 뿌듯해 하셨어요.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시가 땀으로 젖어들었어요. 피부에 딱 붙으면서 근육 라인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다음은 덤벨 플라이, 숄더 프레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하나하나 완벽하게 소화하셨어요. 20kg 덤벨도 가볍게 들어 올리셨습니다. 아버님, 진짜 놀라워요. 트레이너로 일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럼 지연이 제자로 받아줄래? 하하, 제가 배워야죠.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운동했습니다.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오늘 강도가 세서 땀을 엄청 흘렸네. 시아버지가 타월로 얼굴을 닦으셨어요. 나시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샤워 좀 하고 올게. 지연이, 차 준비해놔. 네, 아버님. 시아버지가 욕실로 향하셨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컵을 테이블에 놓고 앉아서 휴대폰을 봤어요.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도 일 때문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또다시 한숨이 나왔어요. 3주째 남편을 못 봤는데 돌아와서도 안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욕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도 함께 났습니다. 아버님? 걱정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욕실 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응, 괜찮아. 비누 떨어뜨려서 그래.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행이었습니다. 놀랐어요. 다치신 줄 알았잖아요. 미안. 조심할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타월. 아까 빨래 건조대에서 깨끗한 타월을 가져왔는데 욕실에 넣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샤워 마치고 나오실 때 필요하실 텐데 타월을 들고 욕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아버님, 타월 드릴게요. 고마워. 문 살짝 열어줘. 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살짝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손을 안쪽으로 뻗으며 말했어요. 타월 여기.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어요. 시아버지가 샤워 가운을 벗고 계셨습니다. 아니, 막 벗으려는 참이었어요. 물방울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선명한 복근. 운동으로 다져진 완벽한 몸이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시선이 향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숨이 멈췄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런 게 가능한 걸까요?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길이도 길이지만 굵기가 남편의 2배, 아니 3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65세의 남자가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30대 남자라고 해도 저 정도 크기는 흔치 않을 거예요. 지연아. 시아버지가 황급히 타월을 가리려 했어요. 하지만 타월은 제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초간 얼어붙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죄송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타월을 던졌습니다. 시아버지가 황급히 받아 허리를 가리셨어요. 지연아, 미안. 아니에요. 제가 미리 노크를, 문을 닫았습니다. 아니, 닫았다기보다는 쾅 하고 부딪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저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하얗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미지로 가득 차버렸어요. 시아버지의 몸. 그리고 그것, 남편과 비교가 됐습니다. 민수는 평범했어요. 아니, 평범보다 작은 편이었습니다. 처음 관계를 가졌을 때도 실망했었어요. 이게 다야?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하지만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걸로 관계를 가지면 어떨까? 무의식 중에 상상이 됐습니다. 아니, 반도 안 됐는데. 너무 클 것 같은데. 하지만 궁금했어요. 안 돼.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시아버지인데, 남편의 아버지인데. 하지만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선명하게. 10분쯤 지났을까요? 욕실 문이 열렸어요.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가운을 입고 계셨어요. 머리를 말리지 않아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연아. 민망한 표정이셨어요. 저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미리 타월을. 아니야. 내가 조심했어야지. 둘 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차 식었네요. 다시 끓일게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조심해. 시아버지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아주셨어요. 균형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 시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시아버지 얼굴이 코앞이었습니다. 샤워 후에 비누 향기가 났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제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앉아봐.
시아버지가 저를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옆에 앉으셨습니다. 놀랐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문을 잠갔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갑자기. 지연아.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아까 본 거 남편한테 말하지 마. 부탁이야. 당연히 안 해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남편한테? 절대 못하죠. 아니,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고맙다. 시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뭔가 무거운 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 지연아, 솔직히 말할게.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요즘 지연이를 볼 때마다 이상한 마음이 들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며느리로 볼 수가 없어. 자꾸 여자로 보게 돼. 미안하다. 숨이 가빠졌어요. 이게 고백인가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저도요. 고백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아버님을 자꾸 의식하게 돼요. 시아버지로 안 보여요.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지연아, 우린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었지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나 요즘 미칠 것 같아. 시아버지가 고백했어요. 밤마다 지연이 생각이 나. 잠을 못 자. 저도요. 지연아.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월요일에도 잡았었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더 강했고 더 뜨거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물으셨어요.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였으니까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금기 중에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을 잡은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시아버지 손이 뜨거웠어요. 아니, 제 손이 더 뜨거웠을지도 몰라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저녁 먹고 갈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가라는 말. 그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무언가 일어날 거라는 걸. 네. 대답이 나왔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럼 내가 저녁 준비할게. 지연이 좋아하는 거 뭐야? 아무거나 좋아요. 그럼 파스타 해줄게. 내가 파스타는 꽤 잘해. 시아버지가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셨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그럼 샐러드 준비해 줄래?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토마토 소스 파스타를, 저는 시저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요리해온 것처럼. 와인 한 잔 할래? 네, 좋아요. 시아버지가 와인 셀러에서 레드와인을 꺼내셨어요. 병을 따서 잔에 따르셨습니다. 건배,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파스타는 정말 맛있었어요. 토마토 소스가 진하고 풍미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오랜만에 해봤는데 요리도 잘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까 배우게 됐지. 아내가 있을 때는 요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시아버지 얼굴에 그늘이 지나갔어요. 시어머님 많이 보고 싶으시죠? 응, 매일 보고 싶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되니까 너무 외로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아버님. 슬픈 얘기 꺼내서. 아니야. 괜찮아. 사실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요즘은 지연이 덕분에 외로움이 좀 덜해. 너 오는 날만 기다려지더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도 여기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민수가 너한테 잘 못해주는구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만 하고. 미안하다, 지연아. 내 아들이 그래서.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알코올이 몸속으로 퍼져나갔어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지연아, 얼굴 빨개졌어. 괜찮아? 네, 괜찮아요. 와인이 좀 세네요. 천천히 마셔. 시아버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녁을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와인잔을 들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예쁘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노을이 정말 예뻐요. 노을 말고.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지연이가 예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지연아, 나 솔직히 말할게. 시아버지가 와인잔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오늘 밤 지연이 보내기 싫어. 여기 있어줘. 숨이 가빠졌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버님,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어. 시아버지가 제 뺨을 어루만지셨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나 요즘 미칠 것 같아. 밤마다 지연이 생각에 잠을 못 자. 오늘 아침에도 지연이 꿈을 꿨어. 어떤 꿈이요? 말 못해. 너무 야한 꿈이야.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저도 아버님 생각 많이 해요. 고백했습니다. 밤마다 생각나요. 아까 본 것도 자꾸 떠올라요. 시아버지 눈빛이 변했어요. 더 뜨거워졌습니다. 지연아. 네. 키스해도 될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오셨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남편과의 키스와는 달랐어요. 민수는 항상 급했습니다. 서툴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어요. 여유롭고 능숙하고 깊었습니다. 65년의 인생이 만들어낸 키스였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우리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침실로 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일어서셨어요. 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돌아갈까? 아니면 계속 갈까?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실 문을 열었어요. 킹사이즈 침대가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침대에 앉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지연아, 정말 괜찮아? 마지막으로 물을게. 지금이라도 싫으면 멈출게. 저를 배려해 주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괜찮아요. 하고 싶어요. 고맙다. 시아버지가 제 입술에 다시 키스했어요. 지연아, 정말 아름다워. 내가 본 여자 중에 제일 예뻐. 아버님, 제 옷이 바닥에 떨어지고 시아버지도 옷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러났어요. 아까 본 그것이 다시 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크기가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아버님, 들어갈까요? 솔직하게 물었어요. 천천히 아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오셨어요. 아버님, 응, 그래. 너무 커요. 시아버지가 더 천천히 움직이셨어요. 아버님, 반도 안 됐는데 너무 눈물이 핑 돌았어요. 멈출까? 아니요, 적응할게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긴장을 풀려고 애썼어요. 우리 지연이 정말 용감하구나. 시아버지가 제 뺨을 쓰다듬으셨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통증은 사라지고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함께 절정에 도달했어요.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옆으로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품에 안으셨어요. 지연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처음엔 버티기 힘들었지만 나중엔 괜찮았어요. 다행이다. 시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후회 안 해?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할까요? 아니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나도 후회 안 해. 시아버지가 저를 더 꽉 안으셨어요. 이제 어떡하지? 제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은 정말 행복해. 저도요. 그렇게 시아버지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죄책감보다는 행복이 더 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여자로서 사랑받는다는 느낌, 금단의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옆을 봤어요. 시아버지가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관계를 가졌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금기를 깼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나 지금 뭐 한 거지? 남편을 배신했어. 시아버지와.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행복, 만족, 살아있다는 느낌. 오랜만에 여자로서 사랑받은 느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지연아, 깼어? 네. 잘 잤어? 네, 아버님도요? 응. 오랜만에 푹 잤어. 시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안으셨습니다. 어젯밤 꿈이 아니었구나. 네, 꿈 아니에요. 후회 안 해? 아직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겠지. 나도 복잡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지연이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요, 아버님.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운동을 핑계로 시아버지 댁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매번 침실로 갔습니다. 운동도 했지만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크기에.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었어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2주가 흘렀습니다. 남편이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갈게. 문자를 받았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민수가 다음 주에 돌아와요. 시아버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솔직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지연아,
민수 돌아오면 우리 관계 정리해야 할까? 그래야겠죠. 이러면 안 되니까.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나, 지연이 보내기 싫어.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저도요. 하지만, 알아. 우린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관계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딴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월요일이 됐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무뚝뚝한 인사였습니다. 3주 만에 보는 남편이었는데 반갑지 않았어요. 응, 고생했어. 피곤해서 씻고 잘게. 저녁은? 배불러. 비행기에서 먹었어. 그게 다였습니다. 대화 끝. 남편은 씻고 침대에 누웠어요. 5분 만에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부부일까? 3주 만에 만났는데 할 말이 이게 다야? 남편은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항상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관심을 가져주셨고 사랑해주셨어요. 비교가 됐습니다.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저를 안았어요. 오랜만이네. 그리고 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아니, 느낌이 없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불편했어요. 남편의 것은 시아버지와 비교되었습니다. 너무 작았고 움직임도 서툴렀어요. 왜 이래?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미안, 피곤해서 그런가 봐. 거짓말이었어요. 그래, 그럼 자자. 남편은 금방 포기하고 돌아 누웠습니다. 곧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생각만 났어요. 시아버지 품, 시아버지 손길. 전부 그리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대화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남편은 다시 회사 일에 몰두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했어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시아버지 댁을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차에 올랐어요. 시아버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아.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저도요, 아버님. 눈물이 났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모르겠어요. 그냥 시아버지가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민수랑 어때?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그렇구나.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지연아, 나 솔직히 말할게. 네. 지연이 못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이틀이 이렇게 긴 줄 몰랐어. 저도요. 집에 있는데 아버님 생각만 났어요. 지연아. 시아버지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어요. 나, 지연이 사랑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한다고. 시아버지가 저한테, 아버님,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 하지만 솔직한 내 마음이야. 지연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 눈물이 더 흘렀어요. 저도 사랑해요. 고백했습니다. 제 진심을. 정말? 네. 진심이에요. 아버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저를 꽉 안으셨어요. 그럼 우리 계속 만나자. 하지만 민수 몰래 조심히 하자. 그래도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연이 포기할 수 없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출근한 오후에 혹은 남편이 늦게 퇴근하는 날 저녁에 위험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혼하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잘 안 되잖아. 사랑도 없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남편 얼굴에 감정이 없었어요. 회사에 괜찮은 여자 생겼어.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배신감보다는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이혼하자. 쉽게 동의해줘서 고마워. 재산 분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난 괜찮아. 간단하게 하자. 그래. 일주일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민수랑 이혼했어요. 시아버지가 놀라셨어요. 뭐라고? 이혼? 네.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다른 여자 생겼대요. 그래. 그럼 지연이는 괜찮아?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정말? 네. 사실 전 이미 아버님한테 마음이 다 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안으셨어요. 지연아, 그럼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거야? 네. 좋아. 그럼 나랑 살래?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요? 응. 여기서 같이 살자. 우리 둘이.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신경 쓰지 말자.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됐습니다. 네, 좋아요. 아버님이랑 살래요. 고맙다, 지연아.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 댁으로 이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산다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으니까요. 밤마다 시아버지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아침마다 시아버지 미소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모든 걸 했어요. 지연아, 행복해?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아버님은요? 나도.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65세? 응. 65세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만났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진짜 사랑이에요. 아버님이. 고맙다, 지연아. 내 인생에 와줘서. 아니에요. 제 인생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키스했습니다. 깊고 달콤한 키스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했어요. 나이 차이 30살. 시아버지와 며느리. 금기의 관계였지만 우리에겐 가장 자연스러운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우리 결혼할까? 네.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끼리라도 결혼식 올리자. 제대로 된. 눈물이 났어요. 정말요? 응. 난 지연이를 내 진짜 아내로 만들고 싶어. 네. 그럴래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한 친구 몇 명만 초대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시아버지는 턱시도를 입으셨어요. 예식장 대신 집 정원에서 했습니다. 박지연,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박건우, 당신을 내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서약을 마치고 키스했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말했어요. 여보. 응? 이제 여보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지. 넌 내 아내야. 좋아요. 여보. 응, 자기. 웃음이 났어요. 행복했습니다. 지금 시아버지는 67세가 되셨습니다.
저는 37세가 됐어요. 여전히 매일 함께 운동하고 매일 사랑을 나눕니다. 시아버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건강하시고 남자다우세요. 가끔 후회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기를 깬 것에 대해서.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전혀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진심입니다. 시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나이도 관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사랑합니다. 매일 매 순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